안녕하세요. 돈 버는 경매TV입니다. 오늘 저희 회원님 낙찰 받으신 분께서 대출 실행이 돼서 자필 서명하러 가시는 날인데요. 교통도 별로 좋지 않고 제가 함께 동행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저 앞에 저희 회원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모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님 모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숙제는 잘 챙기셨나요? 서류? 네. 예. 안녕하세요. 돈 버는 경매TV입니다. 오늘 저희 회원님과 함께 낙찰 받으신 물건 경락잔금 대출 실행하려고 자서를 하러 다녀왔는데요. 경락잔금 대출과 관련된 내용들 자세히 다뤄봤으니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대출 관련해서 제일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 대출 가능 여부, 대출 한도, 대출 이율입니다.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역으로 은행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이자를 줄 테니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려줄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일단은 이 집이 안전한 물건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겠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나 소수 지분, 법정지상권, 경계 구분도 하기 어려운 벽치 없는 상가, 아니면 대출해줄 금액도 없는 너무 소액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물건들이 있으니까 이 점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없다면 다음은 이 물건이 빌려달라는 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그 부분이 LTV입니다.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물건의 가치가 충분하면 그 다음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이자를 안 밀리고 잘 줄지, 빌려간 돈은 잘 갚을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은행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개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등이 되겠죠. 이렇게 빌리는 입장과 빌려주는 입장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제 얼마를 빌려주고 빌릴 것인지 금액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나라에서 정해놓은 규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규제지역, DSR, 주택수 적용, 최우선 변제금, 방공제 등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다르게 정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본인의 상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와 정책에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이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위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을 강남 상구와 용산 규제지역은 제외하고 비규제지역을 기준으로 하나씩 빠르고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SR 기준은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LTV 기준은 규제지역은 50에서 30%, 비규제지역은 80에서 60% 정도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수는 생애 최초 무주택자, 유주택자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쉽게 표로 나타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쉽게 대출 한도 기준을 표로 작성해 봤는데요. 생애 최초냐, 무주택이냐, 유주택이냐에 따라서 LTV와 낙찰가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DSR은 다 적용이 됩니다. 소득 증빙은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원천 징수 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 증빙을 하고요. 발급이 어려우면 추정소득이라고 해서 카드 사용 내역, 의료보험 가입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공제인데요. 대출 가능 금액에서 최우선 변제금만큼 공제를 하고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MCI, MCG, 신탁 대출 등을 이용해서 방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인데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처음부터 아예 없는 상품은 찾아보기 어렵고요. 대출 상환 기간에 따라서 3개월에서 3년까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건이 발생합니다. 대출 금리는 지금 금리를 기준으로 개인 4% 초반, 사업자 5% 초반부터 있는데요. 금리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대출 받으실 때 바로바로 알아보셔야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파산신청, 문제가 되었던 보증 등 예전 이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기존
대출 실행 금융권에 미리 문의해 보셔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이지 않은 물건들이 있었죠. 배당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 소수 지분, 법정지상권, 금액이 너무 작은 소액 물건, 경계 구분이 어렵다던가 벽체가 없는 상가, 이런 물건들은 일반적인 대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자서는 미리미리 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서만 먼저 해놓으시고 대출 실행은 생각하고 계시는 잔금날에 맞춰서 실행하시면 한결 여유 있게 진행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또 법무비가 너무 과하다, 법무사는 대출과 별도로 진행할 수 없냐,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법무사님과 금융권이 조인이 되어 있는 특판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대출에 비해 이율은 조금 낮고 한도는 높은 그런 좋은 상품을 이용하는 대신 법무비는 조금 더 지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문의를 하실 때입니다. 보통 대출을 연결시켜 주시는 실장님들께 문의를 하게 되면요, 위에서 살펴봤듯이 사건 번호와 함께 본인의 현재 상황, 대출 이용 기간, 필요 금액 등 자세한 정보를 드려야 자세한 답변이 돌아온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들 연락처는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클릭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출에 대해서 한번 쭉 짚어드렸는데요. 잘 숙지하시고 불안하신 분들은 입찰 전에 실장님들께 확인 한번 받으시고 낙찰 받으셔서 미납 없이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